문재인 정부와 더불어민주당의 검찰 개혁이 속도를 내고 있습니다. 무소불위의 검찰 권력을 개혁한다는 이름으로 검찰 조직을 약화시켰습니다. 추미애 법무부 장관에 이어 박범계 법무부 장관에서도 이 검찰개혁 방향은 전혀 바뀌지 않고 있습니다. 윤석열 총장을 쫓아내려는 여러 가지 시도를 했지만 불발되었고, 이제 윤석열 총장 임기가 얼마 남지 않은 상태에서 검찰개혁 속도를 더 내고 있습니다. 그동안 여당 단독으로 공수처를 신설했고 국가수사본부를 신설했습니다. 이제 검찰의 수사권을 박탈하는 법안까지 검토되고 있습니다. 그런데 돌이켜보면 지금 더불어민주당의 전신인 민주당 김대중 노무현 정권 당시에 생존권을 위해서 민주노조를 위해서 투쟁했던 노동자들이 2,000명이나 구속되었습니다. 그 2,000명의 노동자들이 구속될 때 동원된 조직이 현재의 검찰 조직입니다. 현재 문재인 정부와 더불어민주당이 말하는 무소불위의 권력을 가진 검찰 조직을 충견으로 삼아 자본과 재벌의 이해를 대변하는 그런 정책으로 신자유 정책을 펼쳐나가는 과정에서 2,000명의 노동자를 구속시켰습니다. 그때 당시에 청와대, 정부, 국회, 검찰, 법원에 있었던 사람들이 현재의 집권 세력입니다. 문재인 대통령도 노무현 정부 당시 1,050명의 노동자가 구속될 때 청와대 핵심 참모로 있었습니다. 그런데 왜 그때는 검찰 개혁을 하지 않았을까요? 돌이켜보면 그 당시에 검찰이 권력형 비리에 대한 수사를 제대로 하지 않았기 때문에, 또 못했기 때문에, 하지 못하도록 제어했기 때문에 그 검찰 조직을 그대로 뒀을 겁니다. 그러나 조국 법무부 장관 체제하에서 권력형 비리 수사, 권력의 비리에 칼을 대자 검찰 개혁이라고 하는 정말 검찰의 무소불위의 권력이 아니라 무소불위하게 검찰을 개혁하는 난도질 내는 그런 방식으로 국가 권력의 검찰 개혁이 시작된 것입니다. 이제 공수처와 국수본이 가동되고 검찰이 기소만 담당하는 아주 약화된 그런 조직으로 남기겠다라고 하는 것인데, 만약에 공수처와 국수본이 권력형 비리 수사에 착수한다면 지금 더불어민주당과 문재인 정부는 다시 공수처 개혁과 국수본 개혁으로 나설 것입니까? 어떤 권력도 일방적이고 무리하게 이런 제도를 만들면 자기들 스스로 그 제도의 올가미에 걸려들 수밖에 없다는 것이 역사가 보여주는 교훈입니다. 수사기관을 개혁하는 것은 권력의 지배로부터 중립적 지위가 되도록 만드는 것입니다. 검찰총장, 대법원장, 감사원장, 이들 기관들을 가능하면 대통령이 임명하는 조직이 아니라 최소한 그 구성원들에 의해서 직접 선거에서 선출되는 그런 조직으로 만들어요. 그래서 그 중립성을 유지하게 하고, 또 그들이
무소불위의 권력을 행사하지 못하도록 국회나 국민의 소환권을 통해서 견제하는, 그래서 명실상부하게 운동 경기에서 심판은 중립적이야 하는 것처럼 그 심판을 행사할 수 있는 제도, 그 룰은 양 팀이 합의해 만들어야 된다는 것입니다. 다수의 정당이 일방적으로 그 수로 밀어붙여서 만든 제도, 이는 다시 선거에 의해서 또 다른 혁명에 의해서 정치 권력이 바뀐다고 한다면 똑같이 정치 보복의 형태로 제도가 바뀔 것이고, 그것은 불행한 정치적 역사를 낳게 될 것입니다. 다시 한번 지적하건대 검찰개혁의 본질은 수사권, 기소권의 분리라든가 아니면 조직의 약화라든가 아니면 유사 조직을 창설한다든가 그런 것이 아니라 무전유죄, 유전무죄의 그런 잘못된 사회를 바꾸는 것입니다. 돈과 권력을 가진 자들이 엄청난 죄를 짓고도 솜방망이 처벌을 받는 이런 사회가 되지 않는, 재벌들이 무기징역 이상의 형을 받아야 함에도 불구하고 아주 작은 형벌을 받고 아니면 풀려나서 거리로 활보한다든가 엄청난 비리를 저지른, 부정을 저지른 그런 권력자들이 면죄부를 받는 일이 없도록 수사하고 기소하고 선고가 내려지는 그러한 사법정의, 그것이 검찰개혁인 것입니다. 권력형 비리 수사를 막기 위해서 진행되고 있는 검찰 수사 즉각 멈춰야 합니다. 군불심려라고 했습니다. 권력은 영원한 것이 아닙니다. 한국 사회의 정치 역사에서 권력의 불행한 말로를 많이 지켜봤습니다. 다시 한번 지적합니다. 권력형 비리 수사를 막기 위한 검찰 개혁, 그것은 허구고 기만이라는 사실을 분명히 명심하기 바랍니다.